75세에 접어들며 우리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발가락이 우리의 수명에 관한 비밀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발가락에 나타나는 이상 징후가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장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번 기회에 이 흥미로운 주제를 함께 분석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다양한 부위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종종 간과되곤 하는 발가락이 숨겨진 건강 문제를 알리는 경고 등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가락의 변화가 정말로 우리의 건강에 대해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내용이 흥미롭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야말로 저희가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발가락과 건강 뜻밖의 연관성. 발은 오래전부터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발은 특히 노년층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혈액순환 시스템은 놀라운 기계와도 같으며 발은 심장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발은 매일 신체의 무게를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걷거나 움직일 때 발의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몸 아래쪽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펌프질합니다. 이는 중력에도 불구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 장애나 혈전 형성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발은 수많은 모세혈관과 신경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온도 변화를 감지하고 통증을 발견하며 신체 상태에 대한 경고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발은 건강의 지도를 축소해 놓은 것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발을 내부 장기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발의 특정 지점을 자극하거나 마사지하면 단순히 긴장을 푸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눈에 띄는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발톱의 변화 또한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톱이 노랗게 변하고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것은 곰팡이 감염이나 혈액순환 문제를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세부 사항이야말로 몸 안의 잠재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가락과 수명, 정말 연관이 있을까? 듣기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두 번째 발가락이 수명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비록 발가락으로 수명을 예측한다는 것이 미신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발가락 상태는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신경건강 발가락의 경고. 두 번째, 발가락의 저림. 찌릿한 통증 또는 아픔은 말초 신경 손상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여러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치료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관절염 간과할 수 없는 징후. 발가락이 붓고 붉어지며 아프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것은 관절염의 기본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관절염은 운동 능력을 저하시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관리는 통증을 줄이고 관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발 구조 변형 신발이 주는 경고.
오랜 기간 부적합한 신발을 착용하면 망치 발가락, 무지외 반증, 발가락 변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걷기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지속적인 통증과 운동 기능의 제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신발 선택과 치료를 병행하면 이러한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4. 혈액순환 색깔로 드러나는 신호. 발가락이 창백하거나 보라색으로 변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차가운 경우, 이는 혈액순환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전반적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심혈관 질환 및 기타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하며 의료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피부와 손톱 건강을 비추는 거울. 피부가 건조하거나 갈라지고 발톱이 두꺼워지거나 색이 변하거나 변형되는 등의 변화는 피부 질환이나 곰팡이 감염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치료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근육과 인대 안정성의 기반. 발의 근육 약화나 인대 손상은 안정성을 저하시켜 보행이 어려워지고 전반적인 운동 능력을 감퇴시킬 수 있습니다. 발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신체의 유연성과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발에서 발견하는 긍정적인 신호. 만약 70세 이후에 위에서 언급한 6가지 문제를 겪지 않는다면 건강하고 장수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발, 특히 발가락은 단순히 이동을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발 건강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발을 유지하면 장수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발가락을 보호하고 일상 속에서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발은 단순히 이동을 돕는 역할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동반자입니다. 특히 발가락은 균형을 유지하고 신체를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발가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발가락의 일상 관리. 청결 유지 및 건조 상태 관리. 매일 발을 꼼꼼히 씻고 발가락 사이까지 깨끗이 세정합니다. 이후 완전히 말려서 습기를 방지하고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차단하세요. 발톱을 올바르게 자르기. 발톱은 너무 길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짧지 않게 적당한 길이를 유지하세요. 발톱이 살 안으로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해 자연스러운 곡선을 따라 자르고 옆부분을 너무 깊게 자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발가락을 자주 마사지하기. 가벼운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며 이완 효과를 줍니다. 마사지 오일이나 보습 크림을 사용하면 효과를 높이고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양말 선택하기. 면, 카턴, 이나 양모, 울 같은 자연 소재로 만든 통기성 좋은 양말을 선택하세요. 이러한 양말은 마찰을 줄이고 발을 건조하게 유지하여 피부 곰팡이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올바른 신발 착용. 발가락에 압력을 가해 변형이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너무 꽉 끼는 신발이나 높은 굽의 신발은 피하세요. 발에 잘 맞고 발을 지지해주며 사용 목적에 적합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가락 건강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방법. 색깔. 건강한 발가락은 자연스러운 색을 띱니다. 만약 발가락이 보라색이나 창백한 색으로 변한다면 이는 혈액순환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이나 말초 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양. 발가락이 휘거나 부어오르거나 변형되었다면 이는 관절염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온도. 발가락이 자주 차가운 경우. 이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혈관이 막혀 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반면 발가락이 뜨겁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경우는 감염이나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건강과 긍정적인 마음 유지. 신체와 정신의 전반적인 관리. 가벼운 운동, 산책, 요가, 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면 노년층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을 유연하게 유지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상의 작은 즐거움 찾기. 식물 가꾸기. 친구와의 대화. 자연 감상 등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며 건강한 삶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은퇴 후에도 활동성 유지. 은퇴는 활동의 끝이 아닙니다. 적당한 일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외로움과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지외 반증, 헬럭스 벨거스, 엄지발가락의 변형. 무지외 반증, 헬럭스 벨거스 또는 발의 뼈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오는 상태는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하고 변형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원인과 증상을 인지하는 방법. 원인. 꽉 끼는 신발을 오랜 시간 착용하거나 높은 굽의 신발을 신는 습관. 유전적인 요인. 특히 가족 중 무지외 반증 환자가 있는 경우. 초기 증상. 처음에는 무지외 반증이 경미한 불편감만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질환은 점점 더 심각해져 통증을 유발하고 보행에 영향을 미치며 발 전체의 변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방 및 치료 방법. 발이 편안하고 넉넉한 신발을 선택하세요. 발과 발가락 근육을 강화하는 가벼운 운동을 정기적으로 실행하세요. 통증이 지속되거나 변형이 심각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경우에 따라 발가락 교정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형이 더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지외 반증의 단계별 증상. 1. 초기 단계. 엄지발가락 관절이 약간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관절 주변 피부가 붉어지며 염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발 착용 시, 특히 꽉 끼는 신발이나 앞코가 좁은 신발을 신었을 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줄어들지만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질 경우 증상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2. 중간 단계. 엄지발가락의 기울기가 더 뚜렷해지고 변형이 눈에 띄게 진행됩니다. 엄지발가락이 아래로 굽거나 경우에 따라 다른 발가락 위로 겹쳐질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과 주변 근육이 긴장하거나 경련을 일으키면서 관절 변형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이 아래로 눌리게 되어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며 이로 인해 걷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통증이 더욱 심화됩니다. 3. 말기 단계. 엄지발가락 관절이 눈에 띄게 튀어나오며 큰 둥근 혹이 생기고 관절염과 염증이 동반됩니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고 균형을 잃어 발에서 종아리, 허리까지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환자는 서거나 걷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지외 반증의 각도에 따른 분류. 경증, 각도가 15도에서 30도 미만. 중등도, 각도가 30도에서 40도 미만. 중증, 각도가 40도 이상. 무지외 반증의 주요 원인. 1. 유전적 요인. 무지외 반증은 유전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특히 청소년기부터 나타나는 경우
가족 중 무지외반증 환자가 있다면 발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생활습관 및 발 구조 이상. 꽉 끼는 신발이나 높은 굽의 신발 착용. 뾰족하거나 굽이 높은 신발을 장기간 착용하는 습관은 엄지발가락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켜 관절 변형을 가속화합니다. 발 구조 이상. 관절이 작은 발, 평발 또는 선천적으로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엄지발가락을 가진 사람들은 무지외반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3. 기타 요인. 발의 비정상적인 긴장. 발, 척추. 골반의 비정상적인 긴장은 발의 형태와 기능에 영향을 미쳐 뼈 변형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질환. 통풍, 관절염. 기타 만성 질환은 무지외반증을 유발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질환은 단순히 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경우 신체 전체 관절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능적 운동이 부족한 경우 일상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무지외반증을 예방하기 위한 4가지 주요 방법. 1. 발가락 스트레칭 보조 도구 사용. 간단한 도구. 예를 들어 5개 발가락이 나뉜 양말이나 발가락 분리 패드를 사용하여 발가락 사이 간격을 유지하세요. 이는 발가락의 긴장을 줄이고 근육을 이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교정용 보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발가락 관절을 보호하고 마찰을 줄이며 낮과 밤 모두 착용할 수 있습니다. 2. 적합한 신발 선택. 꽉 끼는 신발이나 높은 굽의 신발 착용을 피하세요. 부드러운 소재, 견고한 밑창. 발가락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넓은 앞골을 가진 신발을 선택하세요. 무지외반증이 심각한 경우 발가락 각각을 지지하고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키는 맞춤형 신발을 고려해 보세요. 3. 수술 치료. 무지외반증이 악화되어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 위로 겹치거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수술을 통해 엄지발가락을 정상 위치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재활 치료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발 운동은 발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 발 운동 연습. 발바닥 아래 공 굴리기. 딱딱한 공을 발바닥 아래에 놓고 앞뒤로 굴려 근육을 자극하고 이완시키며 힘을 강화합니다. 한쪽 발당 약 1분 동안 실시하세요. 발가락 올리기 운동.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발가락을 천천히 누르면서 한 번에 한 발가락씩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린 상태에서 1초간 유지한 후 다시 내리세요. 하루 23세트로 1015회 반복하면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체중을 활용한 운동. 발가락을 바닥에 단단히 누른 채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1초간 유지한 후 내립니다. 하루 23세트로 1520회 반복하여 발가락의 힘을 강화하세요. 발가락 스트레칭 운동. 발을 바닥에 두고 발가락을 최대한 벌린 후 발바닥을 안쪽으로 말아 발가락을 뒤꿈치 쪽으로 당깁니다. 이 운동은 발바닥 아치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강화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의 이점. 이러한 운동은 발가락의 유연성을 높이고 발바닥 근육을 강화합니다. 규칙적으로 연습하면 발의 구조를 보호하고 변형 위험을 줄이며 무지외반증, 헬럭스 벨거스 관리에도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가 발건강 관리에 유용하길 바랍니다. 관심과 주의 깊은 읽음에 감사드립니다.